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자, 북한군이 러시아 격전지로 이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일본의 집권 자민당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과반 달성 실패를 했고요. 자, 멀리 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또 이란 계속 포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게 한반도하고도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는데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 윤석열 그 대선 캠프에서 논의가 됐다는 정황, 이게 공개가 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시다시피 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인데요.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가 MBC에 윤석열 캠프는 대선 당일까지도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투표율을 높이는 전략을 짰고 윤 후보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신전 교수가 공개한 대선 당시 사용된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3월 8일자 여론조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사전투표 표심은 물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까지 지역과 연령별로 세분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신전 교수는 또 대선 기간에 전략조정회의와 일일 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했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투표율 전략을 짠 사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하면서 상식적으로 보고를 할 때 당연히 윤 후보에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또 윤 후보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신전 교수가 공개한 37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네. 얼마 전에 강혜경 씨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다? 점입니다. 오, 보고서 같네요. 네. 두 개 보고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에 이어서 윤 캠프 내부에서도 비슷한 폭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만큼 강혜경 씨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강혜경 씨는 미래한국소의 뭐 직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신용환 전 교수는 강혜경 씨하고 교류가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게 신전 교수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모두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쏟아진 명시 관련 보도를 접하고 대선 당시 사용했던 외장 카드를 뒤져보다가 문제의 보고서 파일을 찾았다라고 했는데요. 신전 교수는 또 캠프에서 작성하거나 공유받은 내부 문건만 6천여 개, 무려 6.7GB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추가 폭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네. 참고로 신전 교수는 1969년생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인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이후 윤석열 후보 캠프를 거쳤다가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합류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신용환 전 교수하고 강혜경 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찾다 보니까 냈다. 또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일단 대통령실이 경선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는 거리를 뒀다고 해명을 했던 바가 있고 명태균 씨의 그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요거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공표된 여론조사만 보고했고 자체 조사는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신정 교수의 폭로와 함께 공개된 보고서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 보고서에는 보고서가 작성된 날짜와 최종 수정일까지 기재가 돼 있습니다. 다 있다는 거죠? 2022년 3월 8일 저녁 6시 20분에 작성이 됐고 대선 당일 오후인 2시 31분에 최종 수정됐다. 뭐 이렇게요.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 건네졌는지 대선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됐는지 또 윤 대통령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명 씨를 처음 만난 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로 경성 막바지부터는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해명했었는데요. 근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기록에 따르면 윤석열 캠프는 2022년 대선 전날인 3월 8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또 이거를 이용해서 투표율 재고 전략을 짰습니다. 대선 때도 명태균 씨와 연결고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미래한국연구소도 윤 캠프의 여론조사를 좀 보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자, 또 다른 또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대통령실의 해명도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먼저 민주당은 불법 당선된 불법 대통령 부부가 불법 브로커 명태균 씨의 꼬리 내린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렸다고 하면서 선관위 신고와 조사 대금 지급을 생략한 불법 여론조사가 캠프의 공식 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아직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입장을 낼 때마다 다른 게 나오니까 입장 내기도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좀 그래 보인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든지 제대로 된 입장을 못 내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명태균 씨의 기초단체장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이것도 지금 제기가 됐네요. 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지난 22일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경남 창원시장 공천에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워치독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되도록 도운 여론조사로 대세론 만들기 수법이 국민의힘의 창원시장 공천 과정에서도 활용된 흔적이 엿보인다라고 하면서 미래한국연구소는 PNR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에 등록된 2022년 창원시장 여론조사를 확인한 결과 홍남표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의심되는 정황들이 다수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표요? 네, 일례를 들면 PNR이 2022년 3월 14일과 15일에 여야 창원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허성무 후보가 27.8%로 지지율 1위, 그리고 차주목 국민의힘 후보가 2위, 홍남표 국민의힘 후보가 3위, 민주당 이흥석 후보가 4위, 국민의힘의 허영 후보가 5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홍남표 후보가 3위에 그쳤습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후 PNR은 국민의힘의 후보만 모아서 다시 당내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서는 홍남표, 차주목, 조청래, 송병건 순으로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여야를 모두 포함해서 창원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그 조사 결과는 허성무 후보에 이어서 2위였던 차주목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 적합도 조사를 거치면서 3위였던 홍남표 시장보다 3.2%포인트 뒤처진 좀 석연찮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PNR은 또 홍남표 후보만 빼고 나머지 국민의힘의 후보들만 넣고 조사를 벌였고 결국 홍남표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의힘 후보가 열세에 위치한 것처럼 비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워치독은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홍남표 캠프 사정에 밝은 지역정가 관계자 A씨는 워치독에 홍남표 시장의 지역 내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이제 기록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랐다. 양자 가상 대결에서 홍 시장을 뺀 건 의도적으로 홍남표 대세론을 띄우기 위한 여론조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보면 사람들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가상 대결도 마찬가지고 이상합니다. 좀 여론 조작이 아주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 많이 보여요. 홍남표 특히 지금 보면 명태균 씨가 홍남표를 창원시장으로 지금 미는 그런 모습의 어떤 여론 조사
조사 비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보이는데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홍남표? 지역 정가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 명태균 씨의 홍남표 시장 만들기 배경에는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의 마산고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역 정가 관계자 A 씨는 홍남표 시장은 당시 국민의힘 후보 중 유일하게 외지인 경남 함안군 출신인데다가 아하. 1982년에 기술고등고시 합격 이후 행정관료로 쭉 이제 중앙 무대에서만 활동을 해와서 사실 창원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마산고 출신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유니온의 지역구 비서관 최 씨가 홍 시장을 선거로 끌어들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이 비서관 최 씨는 과거에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언론사 시사경남의 대표를 맡기도 또 관계가 했었습니다. 있네요. 예, 바로 그 명 씨와 명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말이고요. 예.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대통령실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발표하기 전에 이를 알리는 김영선 전 의원의 현수막과 보도자료 등을 미리 준비를 했었죠.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명 씨가 국가산단 선정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드러났고 명 씨가 국정에도 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명 씨가 창원 지역 선거에 눈독을 들이면서 공천에 개입한 이유가 바로 지역사업 이권 개입 차원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알 수 있는 합니다. 대목이다. 네. 네, 그 측면이다. 네. 예. 당시 홍남표 후보를 제외한 창원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모두 창원에서 오래 활동해서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인데 이들이 시장이 되면 정치 브로커들이 얻을 이권이 없으니까 네. 창원에 연고도 없고 현안도 잘 모르는 홍남표를 시장 자리에 앉히려 한 거 아닐까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하니까 네. 추정하는 겁니다. 반박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거 말고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개입했다는 추가 의혹, 이것도 지금 보도가 됐는데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신용환 전 교수가 지난 23일 굿모닝 충청에 2022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전략공천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출마를 포기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로예요? 네. 신 전 교수는 원희룡 본부장이 종로 출마를 윤석열 후보와 상의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좋다라고 답한 것을 전해 들었고 캠프 사람들도 이에 수긍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원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의 반대로 공천이 안 됐다는 소문이 전략회의 멤버들 사이에서 퍼졌다고 네. 합니다. 당시 캠프 내에는 김건희 여사가 원 본부장의 부인에게 수행을 부탁했었는데 네. 부인이 수행을 맡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 원희룡 본부장의 이제 공천을 김 여사가 반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소문이 돌았다고 신 전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자, 또 김건희 네. 여사가 이 지금 총선 공천, 특히 종로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자, 이 지역구의 최초 공천 죄송합니다. 신세계 임원이었다 이게 있네요. 네, 종로 보궐선거에서 처음 공천자로 이제 거론됐던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신세계 임원이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신장 교수는 국민의힘 후보를 무조건 확정해야 하는 그날 오후에 상황회의에 들어갔는데 멤버들이 거기서 원희룡 본부장이 아니고 신세계그룹 임원 김모라는 사람이 종로에 이렇게 거론이 된다고 쑥은대더라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는 없다. 당에 그런 소문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김모 임원은 공천되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신장 교수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으로 공천이 된다면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고 아마도 건의가 이뤄져서 공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거론된 김모 임원은 사실 무근이며 윤 후보 부부와는 어떤 접점이 없다고 해명한 상황입니다. 신 전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종로 보궐선거 공천 개입은 비록 미수에 그쳤긴 하지만 최소한 당무에 개입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신용환 전 교수는 이렇게 최근 들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여러 증언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 전 교수의 발언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쟁 상황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인데 파병된 북한군이 계속 집결하고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뉴욕타임스가 네. 러시아에 파견돼 훈련 중인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매일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에 속속 집결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의 첫 병력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대치 중인 주요 격전지 러시아 쿠르스크를 현지 시간 23일에 처음 밟았고 북한군이 매일 수천 명씩 속속 합류하고 있어서 오늘쯤에는 그 병력의 총 규모가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군의 총책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부 최측근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김영복. 네. 참고로 이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일명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부대 제11군단 사령관을 역임한 인물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도 여러 차례 동행한 바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이 폭풍군단은 후방을 교란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최정예 특수작전 부대인데요. 네.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을 외국에 파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특작 부대라고 하는데요. 이 폭풍 군단 유명한 특수 부대인데, 맞습니다. 자, 지휘 라인이 좀 드러났어요. 김영복 나왔는데 북한군의 참전 여부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북한군의 전투 참여 여부와 앞으로 맡을 구체적인 역할 등은 확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한편 북한군 투입을 기정사실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이 전장에서 북한군과 마주칠 경우를 대비해 만든 문서도 SNS에 공개가 됐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무기 버려, 손들어, 배고파 등 60가지 한국어 표현을 우크라이나어로 소리나는 대로 쓴 표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르면 오늘과 내일 사이 북한군이 교전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한쪽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도와주자라고 약속한 북러 조약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북한군의 이번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가 남북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에 이 러시아군도 북한을 도와서 우리나라에 병력을 보낼 가능성도 같이 커졌습니다. 네. 한마디로 한국 안보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네,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뉴스픽 조성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뉴스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두 공동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윤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10% 추락위기에 직면한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이거 뚝이 이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네.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좋은 시그널은 결코 아닐 것 같고요, 대통령에게. 네. 예, 뭐 지지도 측면에서 본다면 심각한 지지도이지요. 심각하다고 봐야 다 모든 네. 조사가 그렇죠? 예, 갤럽은 긍정 20%였고요. 야. 부정이 70이었습니다. 긍정률 20이라는 건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긴 해요. 예, 70. 3주 기간으로 따지면은 9월 둘째 주에 20%가 나왔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동률을 이룬 것이니까 이제 두 번째고요.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가장 높았던 때가 집권 극초반 때 한 53%, 네, 기억나요. 54% 아주 이렇게. 초장 때. 예, 갤럽은 네. 53이었을 걸로 예.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때 이제 한 번뿐이고 그때뿐이고 지금 상황은 집권 2년 반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분위기 자체나 기류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군
버금가는 지지도다. 예. 이런 20대가 쭉 분석이 가고 있었거든요. 나오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돌 맞아도 그냥 전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무튼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명태균 게이트 이후에 계속 지금 의혹이 살라미로 불거지는 것도 이런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정부의 실정이 드러난 것도 같고 이 반전이라는 걸 원래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반전이 있어야 돼. 반등, 반전. 그렇죠. 네. 뭐 아니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양새라든지 그렇죠. 하다못해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라는 깜짝 놀랄 만한 예. 반전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개헌 얘기했었어요. 개헌 얘기도 기억나시죠? 하거나 예.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아서 아무튼 우리 대통령님 심정을 한번 좀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뜻이요. 뜻이 있다고요? 제가 반드시 반드시. 하겠습니다. 뭘요? 이거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 얘기를 반드시 제가 하십니까? 지원하겠습니다. 이 북한, 이 북괴 자식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반드시 주먹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정원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근데 이게 참- 자꾸 전쟁의 끼어들면 안 분위기를 이 전쟁은요. 예. 여러분들이 전쟁을 아시나 모르겠네 이거. 누구와의 전쟁? 정말 심각합니다. 누구와의 전쟁이 중요한 거 이거는 아니겠어요? 정면으로 들어오면은 예. 측면으로 그냥 팍 쳐가지고. 정면으로 내가 들어오는데 왜 전쟁은 뭐 측면으로 알아? 가요? 정면으로 오면 아니 정면으로 워를 알아? 유노워? 예. 그 유노만 알지 저거. 아유 저거 그냥. 대통령님 제가 장교 우리가 출신인데, 원칙은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서포트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정원이가 저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 후레 삼배를 가야지. 뭐 삼배를 갑니까? 참 저거 알지도 못하는 소리 유돈노네. 저거. 아유 큰일이에요. you know war, I don't know war. 전쟁 얘기. 영어는 좀 하네, 저. 방금 박영식입니다. 쓰신 거잖아요. 그래. 예. 그리고 우리 와이프 좀 그만 괴롭혀줘. 대외 아이. 활동도 줄였잖아 지금. 알겠어요. 에이, 알겠어요. 에이, 이 지지율 하락 살도 많이 빠져가지고. 살 너무 빠졌다고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확인이 안 돼서 지금 하락이 대내외적 요인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거는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는데 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의혹 예. 논란 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보면 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로 송을 꼽는 것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탑입니다. 탑. 네 15%.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큰데요? 부정적으로 평가한 약 700명의 경우에 그 중에 15%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고 있고 경제 민생 물가는 꼭 들어가는 포인트인데 오히려 더 김건희 여사 문제보다 뒤처지고 있고요. 세 네. 번째가 소통이 미흡하다. 아. 네 번째가 전반적으로 그냥 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렇죠. 평가가 있고요. 아이, 큰일이네.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반면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국방 외교 쪽을 또 높이 사고 있어요. 국방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 대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편파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국방 외교 쪽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맞나요?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높이 평가하지만 그래 그렇게 정정보도. 전체의 20%밖에 안 되니까요. 응? 응답층의 20%가 그거는 우리 그 장범이한테 얘기하면은 아, 또 KBS 그 사장님 장범이요? 있어 내가 내 동생 예. 알아요 그거? 조그만 파우치. 그 동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네, 참 그. 아무튼 그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네. 대통령님께서는 아까도 체중도 뭐 많이 빠지고 네. 얼굴이 홀쭉해졌다 이런 표현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은 선공후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선처후사가 되고 있는 선처후공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처는 뭐죠? 처 이제 아내의 문제가 네. 너무 앞에 먼저 나와 있고 뒤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이 지금 불거진 게 디올백 문제 게다가 주가 조작 의혹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이게 셋 다 공천 개입. 예, 공천 개입 문제까지. 근데 이게 지금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보자면 다 덮여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태균 게이트 자체는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지도 하락이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하.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도 매우 중요할 텐데 제가 지금
분위기를 보면 매듭을 짓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시려고 못할 것 같-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또. 박씨 예? 그만해요 이제. 박실하니 들어가 이제 오늘 거. 어? 전 계속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시끄러운 얘기를 하니까 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국회 시정연설을 정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맡긴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아 내가 정말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우 넌 골치가 아프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회를 내가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 답답합니다. 이 정말 개원식에도 안 내가 왔는데 시정연설 해야 됩니까 박 변호사? 그렇게 내가 머리가 아픈데 아니 개원식도 안 국정을 오셨는데 돌보느라 뭘 정말 머리가 아파 지금. 연설까지 뭐 큰일이에요. 아유 저 오늘도 한 잔 말아야 되는데. 이거 아유.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에 대해서 별 반응 없다가 이번에는 좀 반응 나왔거든요. 네. 이례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거의 안 나왔죠. 지지율이 이컷 떨어져도 네. 별말 없다가 최근에 입장이 나온 거 이거는 뭔가 문제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는 보는데 네. 이게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언급한 거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게요. 예전에요. 9월 2일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일희일비하지 그러니까 않다가 지난달 2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했다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그 반응을 보면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이런 반응이면 완전 이게 좀 완전 바뀐 거잖아요. 거의 약 한 7주 만에 반응이 정반대로 최저치가 바뀌었다고. 계속되니까 결국은 좀 엄중하게 인식하겠다. 예. 개혁에 더 힘쓸 거. 아, 좀 다른 근데 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거하고 지지율의 어떤 측면은 김건희 여사 부분인데 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네.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대통령의 이미지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PI,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 같은 거 우리가 보통 나오면 김건희 여사가 중앙에 배치되거나 이런 사진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인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게 과연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도의 수준이냐? 이건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본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인데 아하. 김건희 여사가 사진 중앙에 배치되는 사진이 적어진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에 신경 쓰는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는 아니라니까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실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 김건희 여사를 예를 들면 대국민 사과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검찰의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특검을 받을 것이냐? 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언급은 전혀 없고 예. 야당의 의혹 제기는 가짜 뉴스다. 부당한 의혹 제기다. 부당한 공격이다. 이 정도의 반응밖에 나오지 않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몇 장이 그냥 중심으로 찍히지 않는다고 해서 아하. 이것이 뭐 지지율에 대한 고민이냐? 저는 좀 달리 보고 있죠. 조국 대표님. 뭘 그만합니까? 그만하세요. 왜 뭘 그만하라고 그만합니까? 합니까? 이 정권은 헌정질서 교란을 그만하세요. 예.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대통령을 만들, 더 나은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눈먼 칼잡이, 안전뱅이 주술사가 나라를 망치는 꼴을 볼 겁니까? 예. 탄핵합니까? 아니 언제까지 볼 거냐 제가 물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몇 날 몇 시까지 볼 거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걸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아, 조국 대표님께서 예, 예. 묻는 거군요. 그래서 예. 아재 개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아재 개그요?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모인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모인 땅. 당. 얼렁뚱땅. 참,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 요거 사실 예상했습니다. 아, 예상했어요? 얼렁뚱땅 예상했습니다. 아. 네. 이세돌 씨의 아들이 돌잔치를 한다. 6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이세돌의 아들이 돌잔치. 이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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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출 뻔했어요. 우리가. 쇠빙선 고치러 가보겠습니다. 세빙선 좀 고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 지금 나오셨는데 이 지금 문제가 지금 이거 지금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흐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좀 지나면 리얼미터도 조사가 또 나옵니다. 리얼미터도 지금 최저를 계속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보면 박근혜 때 기억나겠지만 25 정도 유지하다가 갑자기 17, 5로 똑똑똑똑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금하고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좀 나눠서 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시기적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가 JTBC에서 보도가 된 시점이 2016년 10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입니다. 네, 10월이죠. 10월 말이 됐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연설문을 수정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10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10월 2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요. 그게 예. 첫 번째 대국민 사과였고 두 번째 대국민 사과가 11월 4일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용 의사를 그때 두 번째 대국민 사과 때 밝히거든요. 이게 이제 야당 추천 특검이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지지율 그 숫자 그대로 25에서 17로 그리고 11월 초에 5%로 떨어져서 딱 떨어졌었어요. 11월 내내 이제 5%가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면서 더 이상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로 나아가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시기도 10월이죠. 시점으로 보면 10월이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바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20% 붕괴 초입에 와 있다는 것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의 흐름을 이제 그 정도로 이어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대국민 사과라는 걸 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개헌 언급도 하고요. 반전 모멘텀을 찾으려고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도 수용하고요. 특검도 봤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라는 것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럴듯하게 한 적은 없죠. 또 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낮아 보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획기적인 어떤 어쩌면 예.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잘못된 학습도 있는 것 같기도 그런 해요. 인식이나 혹은 이제 보수 아. 내부의 트라우마가 있기 트라우마, 때문에 예. 사과를 하게 되면 박근혜처럼 무너진다. 무너진다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를 언급을 하자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특검 수용에 대한 입장도 없을 뿐더러 네. 사과나 내지는 반등 모멘텀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흐름대로 그냥 이어가는 것이냐. 그럼 더 빨리 붕괴가 두 가지인데요. 이대로 유지가 된다. 혹은 더 빨리 붕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는 게 있어서 과연 이제 어떤 분위기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 그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홍준표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볼까요, 이 상황을? 어디 가노? 뭐요? 어디 가노? 우리 당이 도대체 어디로 가노? 특정 집단의 간호들이 설쳐대서 간호요. 우리 집안에 망조가 들으십니다. 네. 인자 이재명이랑 샤우라고 뽑아놨더만 대통령 만나가지고 분란이라 일으키고 한동훈 대표 얘기군요. 야당하고 안 싸우고 지금 누구랑 싸우고 앉아 있습니까? 레밍 집단하고 입니까?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레밍들 모아가지고 밥 먹고 앉아 있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참으로 한심하다. 그래 봅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님 What are you doing now야 지금? 근데 계속 한동훈 대표만 합니까? 같이. 내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유 누가 봐도 한동훈인데요. 참 참. 넘겨짚게 하지 말고 사회자가 어떻게 넘겨짚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랑은 무슨 관계였어요? 무슨 관계예요? 그 얘기는 좀 해주시죠. 여자는 눕고 박영식입니다. 저 좌파 출신들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듭니다. 좌파 아니에요. 이 중. 인사를 해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는 정신문화의 고장입니다. 어른을 봐시면은 안녕하십니까? 내 누굽니다 하고 인사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영식입니다. 박영식입니다. 시장님,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내 인사 받지 않겠어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자중질환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특감 두고. 자, 그렇지만 어제도 좀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 실장을 맡은 신용환 전 교수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을 좀 얘기를 했는데 폭로 이게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저희 뉴스픽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했죠. 내용인데 이게 요 신용한 부분입니다. 전 예. 서원대 교수이시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실장 했다고 하고 네.
윤석열 캠프가 당시에 허점 투성이었고 정책을 대하는 어떤 애티튜드랄까요? 이게 너무 실망이었다라는 네. 게 이번 폭로의 변이기도 합니다. 캠프의 그 전략 상황 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20명 정도로 구성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니까 내부인이었죠 당시에. 내부인이죠. 예, 대선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명태균 보고서라는 게 이른바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비공표 여론조사인 건데 이거를 활용을 해서 실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제 선거 정책을 수립을 하거나 대응을 했다라는 그런 폭로여서 네. 굉장히 여기인데 놀라운 게 같은 거예요.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얘기했던 그 보고서하고 네. 지금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강혜경 보고서죠? 씨의 예. 주장이 맞다는 거잖아요. 예,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다시 이제 그 신빙성을 얻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거를 3월 9일에 대선이었는데 3월 8일자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가 이제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또 대선 당일에도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향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엄청 그러면은 신뢰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제일 중요한 대목은 윤석열 후보가 네. 이 보고를 받았느냐 그리고 실제 명태균으로부터 온 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대목을 당연히 알아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과 명태균 쪽에서는 그동안 명태균 씨로부터 이런 보고서의 존재와 어떤 전달을 보통 부인해 왔기 때문에 네. 이 보도가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낸 게 없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과연 이 보도와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일단 궁금하기도 근데 할 하고요. 때마다 자꾸 다른 증거들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을 공식 입장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도 신뢰고 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신뢰도 신뢰여서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대목입니다. 제가 뭐 방송에 옮기기엔 좀 부적합할 수도 네. 있는데 이게 그 별명이라고 나온 게 오대수라고 하잖아요. 아, 예.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정권이다. 예. 대통령이 오늘만 대충 수습하려고 한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반론이 나오면 재반론으로 보도가 지금 뒷받침해주면서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 그게 문제예요.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아하. 또 다른 반론이 나와야 되는데 네.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로 덮을 수가 있는 것이냐. 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 한동훈 대표님은 그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를 먼저 하시네요. 말씀하시죠. 그 오대수 말씀하셨는데 오대수요. 올드보이 나오는 예, 그 대수. 최민식 씨가 맡았던 예, 데가 맞아요. 아닙니까? 예. 그 우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대수요? 우크라이나 문제도 대충 수습하는 것 같아요. 저는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니 2억 만리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 위기의 문제를 우리나라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을 시켜서 끌어당깁니까? 걱정스럽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외세의 기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주권, 우리의 문제는 자주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하여튼 박지훈의 문제를 박영식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요. 화나잖아요. 그러면 예? 그 박지훈의 지갑을 이게 박영식의 마음대로 썼어요. 그럼 박지훈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사대기 날리죠. 저는 뭐 줘도 됩니다. 박영식. 아, 됩니까? 친합니다. 친하지만 그건 안 되죠. 마음대로 근데 써버렸어요. 그럼 바로 사대기 날리죠. 기사대기 날려버리. 아니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외세에 맡깁니까? 맡기면 안 된다. 예, 자주적으로 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 상황을 걱정을 하시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다시 그 신용환 교수 얘기 좀 하면 이 국회 운영이 이제 곧 열리거든요. 예. 국감에 나올 수도 있다. 네. 나오게 되면 저는 이게 파장이 매우 클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도 지금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와서 어떡할 건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새로운 인물의 새로운 폭로가 연일 등장하는 그런 네.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은 살라미식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그 진정성 있게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네. 땜질식 처방으로 예관하고 있다 보니까 반론이 또 재반론으로, 재반론의 재재반론으로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형국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고 지금 11월 1일에 그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 혹은 내지는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게 폭로를 금요일 하겠다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아까 저희가 다뤘던 한국갤럽조사가 예. 또 등장하게 되거든요. 있고요. 다음 날 11월 2일 날은 장애 집회가 좀 예고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장선에 있는 문제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가짜 뉴스라든지 부당한 공격이라고 계속 반론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만은 딱 부러지는 그런 반박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또 반박 잘못했다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분도 이 증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네. 아직 민주당으로부터 연락 받은 바는 없다고는 언론 인터뷰에 밝혔습니다만 국감에 나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 즉 강혜경 씨처럼 증인 선서를 하고 네. 증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그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가 실리게 될 그렇죠.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강혜경 씨가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했을 때 대부분 그간에 있었던 보도를 의심을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렇죠. 수준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국민들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톱 타파의 보도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만 네. 이 신용한 서원대 전 객원 교수의 발언이라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더 무게가 실리게 되고 그 이후에 장외 집회를 나온 민주당이 여론전에 더 뭐랄까 촉발시키는 주제로 가능성이 이 주제가 있겠죠. 이제 쓰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저희가 초반에 지지도로 문을 열었으니까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너무 높은 또 본인 주장이긴 합니다. 엄청난 지금 자료가 자기 하드를 발견했다. 그걸 보다가 지금 보고서를 봤다고 하니까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그럼요. 기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동훈 대표님 특별감찰반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미리 특별감찰관이 나오셨네요. 예.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까? 특별감찰관을 네. 반드시 저는 임명시킬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님 참 특별감찰관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동훈 대표님의 전 당대표 출마 공약 중에 특검도 있잖아요. 특검. 특검 그거 특감 말고 특검. 감 말고 검. 아다르고 어다르긴 어다르고 한데. 아다르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예. 누가 합니까? 그거 답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예. 뭐라고 질문하시죠? 못 들었는데. 감 말고 지금은 특별감찰관 지금 용산에 대해서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2030들 이게 만나가지고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두가 살려면 이제 국민 대다수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 저희 당은 찬반을 얘기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인가요? 그 질문 혹시 민주당에도 해보셨나요? 민주당은 반대 의견 얘기하면 바로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정당인가요? 자유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정당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과는 다른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되셨나요?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국민 눈높이를 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 눈높이를 늘 반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 특별 뭐였죠? 아니에요. 답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안 됐어요. 답변 안 하시니까. 아니 저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검은 정책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특별감찰관 지금 말씀하셨는데 특별감찰관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서는 찬반이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검 얘기는 안 하시고 특감 얘기인데 특감 얘기인데 의총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의총까지는 의총 얘기는 11월 2일 이후에 하겠다라고 추경 원내대표가 말씀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참 통과의 가능성도 알 수도 없고 이게 끝까지 가기보다는 뭔가 중재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특별감찰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의견을 좁힐 수가 없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거죠.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여부를 다 떠나서 어쨌든 특별감찰관을 야당과 합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또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당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시키는 입장은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좁힐 수가 없을 거고요. 이건 결국 딜레마인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지금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수족이라고 봐도 무방한 존재이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없어서 다행이네. 예. 이따가 이제
과거에 바지 사장이었던 김기현 원내대표도 김기현 대표 나오실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는 뭐 손발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손발이다? 그래서 이걸 예.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의하고 합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를 친윤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과 용산에서 이걸 용납을 못하는 주제일 것이다. 어떻게 한동훈이라는 인물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라는 걸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경로를 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명분을 삼아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오바해서 네. 좀 더 뭐랄까 친윤계나 용산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을 명분으로 어떤 형태로든 당대표직을 쫓아내고 싶어하는 것이 용산과 친윤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합의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없을 것이죠. 것이다. 전혀 없을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그 과거에 바지였던 분의 말씀 좀 들어보고 이쯤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 얘기 아니, 이 바지가 뭐예요? 바지가 쫄바지. 쫄바지. 쇼팽츠라는 영어가 있는데 아무튼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교섭단체인 정당에 원내대표직은 있어도 당대표라는 직함은 없어요. 그렇군요. 몰랐지요? 몰랐어요. 그래서 당대표, 원내대표를 그 명실공히 다 해본 사람이 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경임이 참 풍부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업무는 원내대표에게 그 지휘권과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네. 두 분은 책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당연한 원칙에 반해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당내에 설 자리 정말로 씁쓸해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반대편에서 짓고 있을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더 씁쓸해요.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 상대 진영에서 웃고 있을 모습 보니까 얼마나 더 아니, 딴 데서 말씀을 하시고 에스프레소처럼 씁쓸하죠. 뉴스 인사이다만 나오면 이렇게 강한 말씀 내서 딴 데는 한 말씀 그러니까요. 못 하시고 굉장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같이 나와요? 그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투톱 체제 만든 게 홍준표 시장 2006년 내가 네. 저희 혁신위원장 할 때입니다. 내 자랑하려고 나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두 분 다 들어가. 아니 울산 가세요. 저분은 저 자기 분량 챙기려고 다시 들어가네. 저게 저 당대표하고 왔네. 저게 무슨 형님이야 저. 아니 알겠습니다. 할 말 까먹었네. 예. 들어갈게요. 자, 아니, 근데 우리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다 해보셨던 분 입장에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당대표는 어쨌든 당원이 뽑는 거고 통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것도 결국 당원들의 그 어떤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당신이 뭘 알아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를 내 해봤다니까요. 선진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울산 먹고 가시 싶은 게 있으면은 같이 KTX 타고 따라와요. 울산 가시니까. 자, 이렇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게 본인이 살 길이 이제 어쩌면 이재명 대표하고 그 회담 이 부분 아닌가. 또 회담은 한다고 지금 하니까 두 회담을 했을 때 뭔가 오를 의제. 예. 요게 관심이 갑니다. 요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미래도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 감찰관만 봐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특별감찰관 자체를 그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두 분이 앞서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아까 네. 우리 김기현 전 대표라든지 이른바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호재이자 쾌재를 올릴 만한 사안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이제 배신자 프레임의 한 축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뭔가를 협의하는 그림, 더 나아가서는 정말 어떤 성과적 측면으로 합의를 해오면 그 합의하는 주제가 대통령에게는 경로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네. 특별감찰관 합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특 들어가는 거, 특자, 특검과 특자. 관련된 예.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대목들을 한동훈 대표가 당내 여론을 특히 이제 원내 중심이 되는 친윤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패싱하고 만약에 합의를 해온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명분 삼아서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압박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분위기를 한동훈 대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 딜레마라고 봅니다. 절대 합의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당연하죠. 합의를 하게 되면 민생 얘기를 하겠네요.
전 기존의 한다면? 1차 여야 회담에서 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다르지 않을 않을 것이다. 거라고 봅니다. 네. 성과적 측면에선 그렇고 의제 자체도 아마도 또 금투세 얘기를 그 금투세 워낙 하나거나 좋아하시니까. 죄송한 네. 얘기인데 좀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박영식 씨가 정치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사실 민생협의체가 출범합니다. 맞아요. 저번에 네. 1차 회담 이후에 비쟁점이지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빠르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모여보자 예. 해가지고 오늘 출범하니까 많이 좀 주목해 주시기 주먹 바라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예. 안철수 의원 한번 모시는 오늘 한 번도 안 저보다 나오시. 좀 친한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왜 이렇게 편향적이었나요? 편하시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좋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요. 요즘에 예, 예, 뭐요? 학생들이 예, 제일 싫어하는 피자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시작한 예, 피자, 무슨 피자인지 아십니까? 책 피자. 책 피자. 이거 예상했습니다. 아이. 예, 재밌네요. 아이고 참. 네, 그리고 네, 큰 왕이 있고 예, 3명의 종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빅광, 큰 대왕. 아니죠. 세종. 아니죠. 세종대왕. 세종. 뭔가 근접했는데. 비슷했잖아요, 대왕 세종. 예. 저는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용하시세요.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또 안 의원님은 사실 그 특검 표결 때 되면 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잖아요. 네, 곧 매번 아니 네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예. 사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식당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이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국정감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고성도 가고 또 뜨거운 국정감사였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 자, 가방위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많이 봤고요. 네. 또 많이 좀 보도도 되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뜨거웠은 것 같은데 종료가 된 겁니까 지금? 가방위는? 금요일 10시 40분에 종료했습니다. 자, 위원장이시니까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 한마디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할 일을 했던 상임위,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네. 건 우리 상임위가 거의가 초선 의원들이에요, 여야가.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그 야당 의원들이, 초선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보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받은 네. 그런 아마 상임위였어요. 위원장님하고 간사 정도 빼고는 대부분 초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다 네, 초선입니다. 초선이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거의 초선이었어요. 예, 제가 거의 봤을 초선이고 때는. 네. 두 분만, 거기도 네, 간사랑 간사가, 신성범 예, 의원만 빼고 신성범 다 의원. 초선이라 그 초선 대 초선의 격돌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인데도 네. 그 야당 비판에 더 초점을 뒀던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패기가 있었고 근데 하여튼 민주당 과방위 초선 의원들은 정말 정동영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초선들 처음 봤다.
그렇죠. 가장 인상 깊었던 하이라이트 장면 저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예. 지금 나와 있지만 예. 목소리가 이렇게 같잖아요. 예, 저는 목소리를 바친 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길게 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너무 많아서 예. 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막판에 집중적으로 저를 흔든 장면이 있잖아요. 네, 많이 봤습니다. 네, 방심이 때인데요. 네. 그때 그게 류일임 방탄을 위한 거였어요. 예, 류일임 위원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이제 포화가 퍼부어질 것 같으니 위원장을 흔들어서 파행시키겠다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우연히 또 그 전략을 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누가 지나가다 듣고 저도 예, 왜냐하면 너무 크게 말씀하시더라고.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게 뭐 또 맞춰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뭐 김태규 욕설 대행의 논란. 욕설은 전 처음 봤고요. 예, 저 그리고 처음 그 봤습니다. 욕을 해놓고 예. 사과하지 않고 변명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예. 사과를 하고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제가 저는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럴 때 보통 사과를 해라, 형식적으로라도 일단. 사과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인사들은 대통령이 국회 가서 싸우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니까 아. 진짜 싸워요. 논리도 없이 싸워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인상적이었을 것 네. 같지만 저는 사실은 김영숙 교수 R&D 건이 네. 아. 예, 저는 이번에 그 이혜민 의원과 김우영 의원과 그리고 거의 위원들 전체가 그 관심을 가졌는데요. 거기에 뭔가 그걸 파보면 이 정부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 좀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위원장님이 뭐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이 5배 이상 발언해서 독점이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독재라고 국힘이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네. 제 질의 시간이 그렇진 않아요. 진행할 때 그렇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소위 이제 다른 영역은 아니고요. 과방위 국감은 두 파트예요. 하나는 방송통신 관련, 네. 하나는 과학기술 과학, 예. 원안위 관련인데요. 과학기술 원안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이 밀어주자. 네. 특히 우주청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회가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라. 네. 그래서 과방위를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방송통신 관련해서는 막 갈등이 첨예하게 해서 욕까지 나오다가 그 과기부 할 때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중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과학도 있다는 거 아마 모르는 국민도 있을 거예요. 방송도 있지만 과학기술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과방위는. 과학기술 부분은 네. 매우 충실하게 그건 그렇죠. 여야 의원 모두 예, 잘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10월 7일 날 하루를 분석한 거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하루만 해도 10시간이 넘어요. 제 질의 시간은 제 개인 질의는 얼마 안 돼요. 네. 똑같아요. 왜냐하면 시간 정해서 7분, 5분, 5분 이렇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근데 진행상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갔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요. 네, 저는 뭐 제가 뭐 질의 시간을 다른 의원들은 10분인데 저는 20분 쓰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최수진 의원 발언권 제안했던 거. 그날이 이제 그날인가요? 요 유일이 10월 7일 하루 한 건데요. 예. 그분들이 하루 얘기한 건데 그거는 첫날이고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하루 잡아서 했어요. 네. 그날이 이제 류일임 방탄을 위해서 저는 여당에서 짜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기획을 당시? 해서. 네, 그 사실 그 욕설까지 된 날이 그날 아닌가요? 그날입니다. 그날도 욕설 등도 뭐 의도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하여튼 파행을 시키려는 게 여당 쪽 네, 전략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네. 뭐 파행하려면 파행도 해줘야 되는 게 또 위원장의 직분이라 맞춰줬을 뿐이고 네. 뭐 그 전날 그날 뭐 해서 저에게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떨어져라 이 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답을 했죠. 네. 저는 박정훈 의원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더 네. 단련돼서 네. 정파는 달라도 재선해서 좋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선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MBC 3노조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방위원장이 여당 의원들 팩트체크는 잘 하신다. 또 특히 여당 의원들 팩트체크만 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던데. 아, 그게 예. 제가 이번 그 국감을 보면서 오히려 여당 위원님들이 네.
야당 비판하고 류일임이나 김태규를 너무 과다하게 옹호하려다 보니 잔잔한 팩트가 잘못된 게 많았어요. 틀린다. 예를 들면 KBS 수신료를 방통위가 정책 결정할 때 2인 구조에서 했다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때 김현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인 아니네. 그래서 3인이다. 그런 거 예. 팩트 체크 어떻게 해야 안 될 해요? 위원장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거 제가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현 의원도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저에게 쪽지를 줘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쪽지로 김현 의원이 요거를 시정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야다 팩트 체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야당 위원들은 제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인 출신도 많고 네. 또 황정화 의원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과학기술 천재잖아요. 그쪽이죠. 그러니까 네. 그 거의 팩트가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를 탓하기 전에 그 제3노조도 여당 위원들이 한 얘기 중에 팩트 체크 먼저 해봐라. 네. 이거를 타겟형으로 저만 갖고 이러면 MBC 노조 제3노조가 더 오해받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백미는 유일인 방심위원장 그때 나왔을 때 국감 때가 생각이 나는데 당시 메일 공개하고 일부분 또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일은 예. 마컴 에릭슨 네. 예, 유튜브 이제 부사장을 네. 류일임 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이 미국에 가서 만났어요. 네. 근데 그러고 보도자료를 내기를 그 유해물을 차단하기로 약속했다고 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마컴 에릭슨은 유튜브 담당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계속 팠더니 약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안 했는데 약속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약속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류일임 증인, 그 류일임 씨는 빨리 물러나야 돼요. 아. 왜냐하면 이분이 소위 청부민원 있잖아요. 네. 그것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청부민원을 하잖아요. 같은 건을 뉴스타파 김만배 MBC 보도. 근데 중요한 건 한 명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이 안 나요. 그런데 오버하잖아요. 뭐 가족들하고 지인들 다 해가지고. 예, 뭐 저는 수십 청부민원이라고 예. 의심합니다. 강력히. 네. 거의 예. 심증이 굳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오버하듯이 네. 국제관계에서도 오버를 했다고 이것도 지금 보는 완전 거예요. 오버잖아요. 아닌 예. 걸 갖고 뭐 파격 받은 것처럼 문서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컴 에릭슨을 예. 그 출석하라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출석은 못하고 확인을 해주겠는데 약속할 처지가 아니다가 핵심이에요. 예. 왜냐하면 유튜브는 제 담당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제가 약속할 위치에 있지 않다가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유튜브가 신속하게 유해 콘텐츠 차단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약을 받으라는 거예요. 유튜브 담당도 만나고. 예. 그런데 이분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버한 거다. 그래서 그런 분이 그 중요한 방심위원장 할 자격이 없다. 그 오버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국감에서 다뤄졌는데 김건희 여사 디올백 명품백 수수 영상 새벽에 그 차단하려고 시도했던 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홍보 영상, 서울의 네. 소리가 홍보 영상을 그렇죠. 냈어요. 예고 홍보 예고 영상. 홍보. 예. 그거를 차단하려고 한 아. 거예요. 그런데 방심위 내부에 정말 그 전문가가 있었던 거예요. 고모 네. 직원이 네. 이거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버텼고 이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직으로 갔다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아. 받아서 부산인가 지역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위원장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짧은 홍보 영상 그거 뭐 삭제하라는데 왜 그러냐? 중요한 거. 네. 본 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더듬수예요. 아. 그 홍보 영상의 예. 내용이 본 영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홍보 영상이 삭제되면 본 영상은 자동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김건희 방탄위원장이지 네. 대한민국 방심위원장이 아니에요. 네. 다 대부분 그런 걸 했고 이번 과방위 과정에서 방심위원장의 어떤 잘못된 부분, 위법 부분 이런 예. 것들이 다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건 확인된 겁니다. 네. 본인이 직접 지시했고, 이 홍보 서울의 소리 김건희 디올백 네. 홍보 영상 삭제를 지시했고, 그리고 그게 간부들은 대충 뭐 넘어가려고 한 것 같고, 네. 그 고모 직원이 막았죠. 양심으로 막은 겁니다. 막다가 본인은 한직으로 갔을 수 한직으로 있고. 밀려가서도 네. 이분은 방심위가 사실 140명의 직원이 방심위 네. 직원 중에 한 200여 명 되는데 권익위에 그 유일임의 청부 민원을 제소해요. 권익위에 신고를 합니다. 이 140명은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심의 전문가들이고 그렇죠. 그 네. 고모 직원 같은 분이
방송 심의를 지키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런 것들이 그나마 과방위 통해서 확인됐던 게 다행이 아닌가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좀 전에 얘기도 했지만 과방위에서 이제 과학 부분도 있습니다. 네. 특히 김형숙 한양대 교수 임용 관련해서 이게 조금 부적격 임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과방에서 다뤄졌습니다. 예, 그 부적격 임용을 집중적으로 다룬 건 교육위고요. 네. 문정복위원이 집중적으로 잘 다뤘고요. 네. 근데 그 핵심은 R&D 이분이 사업. 무용 전공이에요. 네. 이분이. 그런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공공정책대학원 관련 논문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네. 임용이 돼요. 예.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뭐 디지털 무슨 센터에 네. 센터장을 맡는데 초임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혜이며 이상한 일이고 네. 요거를 제보한 분은 제보한 뒤에 억울한 일도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하. 근데 이건 제가 사실 확인은 못했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고 네. 이제 이분이 중요한 건 한양대 공대의 교수가 됐는데 무용 전공 네. 교수가 그런데 소위 그 디지털 마음 뭐 디지털 헬스, 디지털 네. 마음 살리기 예. 뭐 이런 거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한데 요게 핵심인데요. 예. 2023년에 과학 쪽 R&D 예산이 카르텔 운운하면서 대폭 삭감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분이 기억할 겁니다. 관련된 예산은 예. 2배로 오릅니다. 이건 또 올라가요? 네, 그래서 오. 거의 뭐 구체적인 액수는 막 네. 왔다 갔다 하는데 150억 이상이 책정되는 거예요. 더. 예. 이분은 계속 나와서 물타기만 해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네. 근데 그 당시엔 액수가 크지 않은데 이게 2023년에 대폭 늘어나요. 네. 거기에 마음 헬스가 들어가면서 마음 헬스요? 좀 이상한 얘기고요. 예.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조성경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네. 이분이 R&D 카르텔 8가지를 쭉 열거한 분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뭐 R&D 카르텔이 있어서 예산이 새는 것처럼 막 몇 번을 얘기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 조성경 차관이 8가지로 R&D 카르텔 유형을 정리하는데 그 첫 번째가 기업이 R&D를 따요. 네. 그러고서 출연연 등이 혹은 누군가 캐션 마크가 예. 주고 싶은 사람을 기업으로부터 받게 하는 거예요. 아, 기업한테 받는다고요? 예, 그게 첫 번째예요. 어허.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같은 예산이 막 증액되거나 이런 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데 요 김영숙이 딱 1, 3번 카르텔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 해당하는 거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 예. 조성경 전 차관이 그날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당신 이거 하지 않았냐. 이거 없앴냐. 그랬더니 네. 노력을 했다. 예. 그런데 이 노력이 예산 삭감이냐. 그랬더니 저는 예산 삭감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안 했는데. 그런데 어디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저도 궁금하다. 본인도 차관인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차관이 모르면 됩니까? 예, 요 요지로 얘기를 와. 했어요. 그게 예.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계속 추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이 김영숙 교수 건이 뭐 KT가 끼면서 이게 네. 막 복잡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마음 수련, 마음 마음 헬스. 어쩌고, 마음 마음 헬스요? 헬스, 말도 뭐 이상한 참 놀랍습니다. 저런 사람을 저게 뭐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교수에 가는 것도 그렇고 센터장 시키는 것도 그렇고 좀 놀랍습니다. 제 한양대가 체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양대 체대 교수로 갔다면 네. 저희들이 아유, 뭐라고 그런 하지 건 뭐라 않아요. 할 일이 근데 없죠. 공대 교수가 한양대 됐네요. 공대는 매우 아주 거기 유명하고 좋은 곳이죠. 좋은 그리고 공대 아닙니까? 공공정책대학원. 여기 적어도 공공정책대학원 가려면 행정 관련한 논문이 그러니까요. 있어야죠. 근데 말을 계속 돌리다가 제가 답답해서 이제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늘어났는데 제 발언이 네. 의원님들 질의 끝나고 너무 답답해서 내가 몇 가지만 찍겠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당신 요런 논문 있냐. 그랬더니 말을 막 돌리다 결국 행정 관련 논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그러더라고요. 거잖아요. 무용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 예산 보고 그 또 하나는 모든 예산이 깎이는데 이분 관련 올라간 예산만 거잖아요. 늘었다는 거죠. 그런 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자들, 예. 특히 조선일보 기자들 취재력을 동원해서 좀 파주시면 너무 조선일보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위원장님, 과방위원장님, 또 법사위원장님 비판을 좀 아침에 한 것 박지은 같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순서 좀 바로 잡아주세요. 예. 정청래 법사위, 예, 최민희 죄송합니다. 과방입니다. 저 2등입니다. 법사위원장이 1등이고요. 2등.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주 한 면을 다 이제 비판을 했던데 사실 비판은 뭐 그 필요하다고 보니까 한 것 같은데 더 필요한 부분 보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파야 됩니다. 어디서 팝니까? 뭐 국회가 조사권이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수사에 비슷한 게 언론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볼 거를 좀 봐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BS 사장의 박장범 앵커가 지금 됐습니다. 박민 사장을 제쳤어요. 이것도 좀 놀랍고요. 저는 그 이윤기 위원이 이런 요지에 얘기를 네.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대통령 술친구를 김건희 호위무사가 예. 제쳤다. 한겨레 제목도 저 비슷합니다. 예. 예, 저는 아주 그게 그냥 네. 막 이게 저걸 저 기사를 못 보고 저는 네. 국감 중에 너무 바빠서 예, 제가 그냥 신문 하루에 보실 수가 없었죠. 2시간, 3시간밖에 예. 그리고 본래 신문은 제가 이제 잘 안 봅니다. 그런데 댓글도 잘 안 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윤기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 어쩜 저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네. 잘하셨을까. 네. 그래서 김건희 라인이 된 거죠. 뭐. 아, 근데 이 장면에서 예, 제가 박민 사장을 일찍 들여보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면에 근육 떨림이 아. 와서 얼마나 충격적이면 그랬겠습니까? 전부 박민이 된다고 아. 알고 있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국감에 나와서도 당당했어요. 예. 그 사장 제청 전에. 아하. 예, 그런데 박장범이 되고 나서 예. 그 파우치 사장이 되고 나서 예. 국감에 나왔더라고. 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사실 봐주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 충격이 뭐 엄청 사장도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제 그래도 나와야 돼. 임기가 시간 임기 끝나면. 그래도 임기는 사장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배려네요. 한편으로 좀 배려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공개적으로 다 된다 그랬는데 네.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배반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세상에 그 박장범은 본인이 예. 메인 앵커로 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앉힌 거잖아요. 그렇죠. 잘한다고 그런데 앉힌 거잖아요. 그렇게 예. 당했으니 누구한테 당했는지 이제 규명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박민 사장을 제치고 박장범 지금 앵커가 지금 사장이 제청된 상황인데 인사청문회 할 거 아닙니까? 예, 합니다. 쟁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제가 요 대목도 예. 이 인사청문회를 법에 넣은 게 저거든요. 예전에 예, 세월호 끝나고 방송에 KBS 사장은 사실은 공영 사장이긴 하지만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세월호 때 장관도 아니고요. 세월호 때 소위 네. 세월호 참사를 잘못 보도해서 기자들이 스스로 만든 게 기레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에서 사장 인사청문회를 넣고 그게 이제 제 아이디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저를 그냥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그랬냐. 이런 그랬으면 뭐 얘기가.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건데 네. 어쩝니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파우치 얘기 무조건 나올 거고요. 당연히 나오고요. 파우치 때문에 됐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파우치 관련해서 네. 그 파우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 노릇한 건데 네. 그 사진 한 장면 예. 대통령과 얘기할 때 앵커가 어떤 앵커가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까? 당당하지. 네. 사부잖아요. 언론은 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감시하는 사부. 그 태도 한 장으로 저는 사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지 말게 될지가 지금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가처분이 걸려 있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2인 체제 그거죠. 2인 구조에서 2인 체제에서 KBS 그 이사들이 임명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MBC에 대한 판결과 유추해서 보면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한 네. 거고 또 핵심은 KBS 이사가 여야 구성인데 네. 야당 추천목들이 표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서로 견제하고 심의해서 네. 예, 논의해서 의결하라는 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자, 정치 현안도 한번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뉴스팟 저희 토마토에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일단 저는 그 보통 영부인들이 네.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반의 지분이 갖고 있다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죠. 아, 속으로 생각하죠. 예. 예. 그리고 그 대통령들이 내가 대통령의 후보는 나기 때문에 그 여사들이 때로 뭐 뭔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어를 합니다. 제어하는 게 맞죠, 어쩌면. 네. 그리고 그렇게 제어를 하면 법이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여사가 50%라도 네. 부부 1심 동체라도 이름이 후보가 남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민영삼 얘기대로 나대질 않죠. 예. 예.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5% 네. 이름 대준 거, 아. 95%는 나야, 실질 대통령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명태균 씨 얘기 중에 참과 거짓이 있는데 네. 참은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고 거짓은 혼자 주장이에요. 아.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서 보면 네. 실제로 인수위에 들어와라 라고 말한 건 김건희 여사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얘기를 보면. 네. 근데 인수위에 들어와라 말하는 누가 결정하냐?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당선 이후부터 김건희 여사가 많은 걸 결정하고 있었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고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 김건희 국정농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도 공동정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공동정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 정부로 생각하고 아. 보니까 그 녹취록들에 계속 예. 보면 오빠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못하고. 그리고 바보고 그리고 더 심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는 내 정권인데 네. 저 그 안 되는 사람이 하고 있구나. 내가 해야 돼. 네. 그 한정면이 또 잼버리 때 그 일으켜 세우는 사진 맞아요. 그걸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실 해명 중에 뭐 최근에도 그런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이건 뭐 사실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인데 네. 거짓이다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몽땅 허위 사실 유포로 이게 이미 국민적 재판에서 이분들은 다 유죄 선고 받은 분들이고요. 이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정부를 다시는 만들면 안 되겠다. 네. 유권자로서 결심하고 있고요. 네.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이게 주장이 아니고 사실 보고서가 나간 거예요. 검사가 낸 검사들이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엔 최소한의 양심에 따라 네. 이것까지 거짓말할 수는 없다. 법원에 낸 자료인데. 그래서 법원에 검찰이 낸 자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대통령실이 있어서 뭐 합니까, 저게? 마지막으로 네. 지지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갤럽 조사가 20%였습니다. 실제로 19점 98인가 그렇게 98이죠. 그랬었죠. 앞으로 20% 벽 어떻게 될까요? 깨질 수도 있다는 저는 전문가 깨질 분석도 거라고 있고요. 봅니다. 왜 깨질 거라고 보냐면 이럴 때 대처하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네. 이번 국감에서도 아무리 보수 언론이 여당을 옹호하려고 해봤자 네. 정말 여당들 준비 부족했습니다. 여당 의원들. 그거 국민들이 다 직접 보거든요. 네.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언론을 통한 마사지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제는 언론이 못 도와준다. 예, 언론이 네. 도와줘도 그게 부작용이 나오고 언론도 같이 무너진다. 네. 그래서 언론들도 눈치 볼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문제가 터지면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면 일단 사과는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이건 대통령실부터 정무직 공무원들까지 사과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과방에서 그 모습 많이 유감 봤었죠. 표명이다. 예. 이렇게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에요. 김태규 위원. 내가 위원장. 억지로 형식 예. 갖춰줄게 이건데 그러고 있고 대통령실이 거짓으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있고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데 네. 이게 국가 시스템이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 시스템이 됐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아닙니다. 윤석열 리스크예요. 대통령 리스크다. 예, 이거 다 예. 대통령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건희 이럴 때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을 국민이 뽑았지 네. 김건희 안 뽑았습니다. 근데 이걸 방치하는 대통령이 더 문제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촛불 집회나 이런 것이 옛날 같으면 벌써 불처럼 일어났다. 왜 안 나오냐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유는 저는 뭐죠? 박근혜가 탄핵될 때 아. 야당의 의석수가 123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민은 예. 야당들의 180석, 190석, 지금도 192석, 그렇죠. 이준석 당을 빼면 그래도 189를 몰아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의석이 있으면 국회에서 어떻게 해봐라. 일단 지켜보겠다. 이런 심리세요. 예. 예,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혁신당 그리고 뭐 개혁신당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야당들의 역할을 우선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들께 그래도 안 되면 최후로 국민들이 나오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국민들을 계속 생고생시키고 탄핵이 잇따라 되는 것도 또한 헌정사적 질서로 볼 때 불행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자. 대학생들이. 예, 그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은 의석수에 있어서 야당이 월등히 많으니 그렇죠. 한번
국민투표라도 해보자. 최소한. 예, 최소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먼저 해라. 예, 이런 메시지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민희 가방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가입 인증을 해주시면 라흐마닌노프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캡처해서 오늘까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참여할 수가 있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가입을 하시고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희두, 신인규 함께하는 의사당 1번 출구, 또 박균택 의원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뉴스인사 프라임 잠시 후에 시작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따끔하게 또 일침 주셔야 됩니다. 요즘 네. 하실 말씀 많죠? 할 말이 없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금방 하고 그냥 가셨어요. 막 국감 끝나신 거, 네. 정말 이번에 국감하는 국회의원들 보니까 네. 이게 무슨 생고생입니까? 옛날 생각 나십니까? 왜냐하면요. 예. 아니 이렇게 망언들이 많은 완전히 구구적인 망언에 네. 거기다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예, 덮고 아니 피감기관이 이렇게 막 나오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난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감을 할 때 예전 보면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춘 것 같은데. 그리고 예. 그 적어도 속으로는 이제 조금 이거 저 감추고 그렇죠. 그러죠. 겉으로는 다 그렇게 겉으로는 예. 공손하게 예. 뭐 이러면서 하는 건데 존경하는 의원님도 하고 네,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과방 얘기했었는데 뭐 김태규 부위원장이라든지 유일임 위원장이라든지 특히 김태규 부위원장은 욕설 논란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뭐 유감 정도만 얘기하고 글쎄 사과할 건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옛날에 네. 국감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보면 존경하는 빼세요. 존경 하나도 안 하면서 그랬었습니다. 예, 어쨌든 국감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고 운영위하고 정보위 두 개 남았어요. 운영이 11월 1일 날 또 그때 국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증인이 네. 강혜경 증인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 또 들어올 신용환 전 사람들. 교수가 네네.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운영위원이. 그렇다면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명태균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어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명태균 씨가 SNS에 자신은 여론조사 안 했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나는 이 친구가 모르. 자기는 여론조사를 안 했다는 거야. 여론 조작을 안 했다는 거야. 일단은 여론조사 조작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긴 조사 합니다. 조작을 안 예, 했다. 여론조사를 아니야. 조작하지 않았다. 아니 근데 본인은 자기는 미래한국연구소 자기 거 아니라며. 어? 네. 그리고 아니 지금 명시적으로는 자기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미래한국연구소에 명의도 딴 사람으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저 공표하는 조사든 미공표하는 조사든 의뢰자가 명태균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명태균 당신은 비선이잖아요. 비선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며 거기다가 그동안 계속해서 목소리로 나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예. 구체적으로 강혜경 씨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는 계속 내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은 아니 검찰 뭐 합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의혹이 너무 많은데. 아니 조사를 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이 정도쯤 나왔으면은 이거는 증거 조작이며 네. 은폐며 자칫하면은 도망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구속 아닌가요? 자,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도 저희가 뉴스토마토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여론조사 비용, 특히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 전 의원이 됐고 그 대가로 창원 지역 보궐선거 공천 받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네. 저기 지방 선거에 나갈 사람들한테 근데 이것도 네. 몇 가지 안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처음에 대줬다고 그러다가 네. 그 다음에는 안 내놓으니까 김영선한테 받았다고 그러다가 또 김건희 여사한테 3억 7천 받으러 갔다고 그랬다가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고 받았다가. 그랬다가 그러다가 오늘 급기야 아침 반띵 얘기도 있고 나중에는. 아니 네. 반띵은 확실한 거고요. 그건 확실한 거고요. 예. 그거는 확실한 거고 예. 그것만 하나라도 구속 사유죠.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사실 지금 오기 전에 네. 바로 저기 뭐야 뉴스가 하나 떠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거 아닌가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거 아니까 명태균의 윤 여론조사 의뢰를 네. 조폭 출신이 했다. 아, 조폭이었다. 그건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막 나왔어요. 예, 조폭 출신이.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조폭 이거를 출신이 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왜냐하면 비공포하는 거라도 네. 누가 의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의뢰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조폭 출신이라는 황모식이고 예. 그다음에 강혜경 씨는 이건 노컷뉴스 단독으로 나온 건데 강혜경 씨는 그 법인을 통해서 그 돈을 받았다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한심한 거는 이 조폭 출신 황 씨는 나는 모른다.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명의 도용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지방의회 출신들이 뭐 이렇게 이름을 돌려서 한 건지 이거 전혀 모르는 거 아니야. 조폭까지 연관이 돼 있다. 이 부분도 좀 아니 확인이 조폭 좀. 출신이랍니다. 예, 조폭 다 출신. 지금 죄송합니다. 문제는. 그 명인지 예전에 조폭으로 네. 해가지고 본인인지 명의만 했는지 그건 사법 뭐 지켜봐야 처리를 되겠죠. 당했던 분이더라고요. 자, 이것도 또 보도가 됐어요. 강혜경 씨 얘기긴 한데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뭐 영적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정말 지역에서 2010년도 초반까지는 풍수가로 활동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풍수가. 아니 예. 풍수가로 활동을 아니 그것도 비선으로 했을 거야. 자기 이름 아마 안 대고 했다면 했다는 풍문만 있으니까. 네. 그런데 명태균 씨의 이 어법을 보면 화법을 보면 그런 거를 공부를 했거나 네. 아니면 본인이 많이 보러 다녔거나 네. 아니 보러 다니면 점술가들한테도 배우잖아요. 예, 예, 예. 우리 그 피의자 많이 보시면은 피의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지 저도 않습니까? 사실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 왜냐하면 저는 다 압니다, 대충. 도시개발 쪽에 있어가지고 예. 사기꾼을 워낙 많이 봐서 저도 마찬가지. 사기꾼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딱 알거든요. 예, 하도 많이 보다 보면 많이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배웠는지 풍수가로 행세를 하고 다녔는지 네. 그거는 뭐 이거는 근데 중요하지는 않은 일이죠. 네. 뭐 하여튼 뭐 지금 저 얘기하고 뭐 나중에 강혜경 씨 얘기긴 하지만 장님 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뭐 연관성이 다 또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해명이 나왔던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선 과정에서 사실 보다가 그 이후에는 사실 안 만났다라고 이렇게 뭐 해명을 했는데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또 그 해명도 거짓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당일 날도 명태균 씨 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 캠프까지 가가지고 보고가 되고 됐다는 거. 신용환 전 교수 얘긴데요. 결국 대통령실 해명은 이제 거의 다 거짓말 같아요, 보면. 아니 대통령실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아니
누가 진실을 가르쳐 줍니까? 아하, 그러네요.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은 지금 모르면서 하는 거고 아마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대충 얘기하니까 대충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답변하는 거다 이렇게 대충 보시면 답변하는. 아, 지금 답변할 대충 방법도 답변하는 없긴 거. 하죠. 예. 아, 방법이 없죠. 근데 네. 이거는 이게 너무 한심한 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네. 대통령은 경선에서 예. 끝나고 인연을 끊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본선까지도 이게 계속 대선 당일 전날까지 저게 전날까지 했다는 거. 썼다는 그 다음에 예. 또 거짓말인 게 와이프는 계속해서 연락을 예. 취하고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예. 22년도 말에 황모식이라고 하는 행정관이 대통령께 이 황정호? 사람 문제가 예.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전화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와이프하고 전화하지 마. 하지 말라.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보면 대통령실 해명 하나하나를 이제 신뢰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대통령이 일개 사자건 아니면 그 예전에 약간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건 지금 와이프하고 이게 아니 이게 무슨 불륜도 아니고 네. 이거 무슨 아니 우리 와이프하고 전화하지 마. 아 영부인하고 전화하지 말라는 걸 대통령이 전화 건다는 게 이것도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가 있으니까는 대통령이 전화 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그 전화 받고 명태균은 더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아마도요. 예. 그 명태균 게이트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게 신용훈 전 교수 얘기도 있고 아마 운영에 가서 다시 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이 가운데 지금 이준석 의원 얘기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이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이준석 의원이다. 관련이 있다. 이 보도를 했는데 지금 첫 보도 이후에 이준석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아니 이준석 의원은 처음에 딱 이거는 김건희 여사 연루는 그건 완결성이 부족하다 이러고 얘기해서 그때 수상하게 보였고 예. 그 다음에 명태균하고의 관련설은 부인을 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게 네. 약간 명태균과 김건희를 보호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 좀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게 예. 왜냐하면 이제 명태균의 발설은 모든 의원들과 이런 사람들은 공격을 하는데 유독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처럼 예. 그랬을 때 아 저기에는 모종의 그럴 때는 두 개예요. 모종의 딜이 있거나 앞으로 딜이 있을 예정이거나 아하. 아니면은 분명히 용산에서 물린 게 있거나 아. 그래서 위협을 받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네. 당연히 그렇잖아요. 예. 저렇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 아니 명태균이 여하튼지 간에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했건 안 했건 간에 뭔가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김종인과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와 다 관련이 있었던 거 알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공천에도 관련돼 가지고 뭔가가 분명히 루머든 뭐든지 있는 거 아는데 그렇죠. 왜 그걸 갖다가 덮어줍니까? 이해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럴 땐 뭐냐?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에서 서로 은밀한 뭐가 있든가 앞으로도 딜을 해야 될 게 있든가 아니면 서로 감춰줘야 될 게 있든가 아니면 협박을 받고 있거나 아, 이준석 뭐 의원도? 이런 예. 등등의 여러 가지가 당연히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는 당시의 대표였잖아요. 당대표였어요. 국민의힘. 대표였으니까 사실 이 많은 거에 대해서 루머든 간접 증거든 가장 많이 알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뭐 구체적인 해명이 없이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게 혹시나 당 대표가 됐을 때 명태균의 여론조사에 도움을 받았던 게 아니냐. 그 전에 당대표 되기 전에. 예. 왜냐하면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이라고 하는 네. 게 주로 젊은 층에 그렇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뭐 저기 튀겨가지고 그렇죠.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보정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지금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글쎄요. 있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니냐. 예. 더군다나 그게 약점일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준석 의원한테는. 거기다가 이제 언론 플레이까지도. 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다른 지금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거 아니라고 하고 예컨대 홍준표 아니면 뭐 오세훈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얘기를 안 꺼내는데 네. 이준석 의원만은 다 가서 명태균 얘기를 다 지금 변호를 해준다 해야 되나? 대변하는 느낌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네. 저 심상찮다는 생각이 들고 네. 기분도 엄청나게 불쾌해지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과거를 덮어주세요든가 아니면은 네. 덮어주시면은 미래에 잘 봐드릴게요든가 네네네. 뭔가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지 않으면 저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은요 그동안 개혁 신당 아닙니까? 네. 개혁을 등지고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보수를 개혁을 하겠다고 한 건데 보수의 지금 가장 추악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과 여론 조작과 예. 이런 그다음에 공천 그다음에 개입 뭐. 공천 개입에 완전 최악인데요, 사실은.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 드러내놓는 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네. 이번에 그 국감하는 기간 동안에 이준석 대표한테는 마지막 기회다 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사실은. 없으니까요. 네. 거기다가 더 거짓말한 게 드러나니까 이제는 뭐 그러니까 레드 카드를 한 10장 좀 받은 것 같아 이제는요. 자, 뭐 김건희 여사 얘기 지금 문제가 자꾸 되니까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또 이거 가지고 자중질환 또 내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뭐 단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아니 나는 한동훈 대표도 네. 내가 한동훈 대표가 배포가 없는 거는 나 예전부터 알았지만 네. 이렇게까지 거기다가 핵심을 피해가는 거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본질을 피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특검이지 어떻게 네. 특감입니까? 특감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특검은 여태까지 했던 이 많은 추악한 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서 그거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거고 네. 특감은 예비 차원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방 차원에서. 그런데 왜 지금 특감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게 특감입니까? 그리고 특감 얘기 난 거는 벌써 한 1년 반 전부터 얘기 나왔어요. 네. 여태까지 저거 못하던 걸 지금 특감 가지고 이건 뭐냐면 한쪽에서 지금 막 불이 나고 지금 막 그야말로 폭풍우가 들이치는데 한쪽에서 아 우리 에어컨 고장 났어 이거 고치자 이러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이만큼 큰데 이걸로 해결될 게 아니고 미래적으로 가는 거지. 그거는 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당연하게 특감하고 특검의 성격은 달라. 그리고 네. 특감한들 이거는 무슨 뭐 그거 반창고 하나 붙인다고 네. 누가 그 국민들이 그걸 갖다 봐주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그냥 애멍글면 거기에다가 연연하는 것도 웃기는 거거니와 왜 그것 때문에 내부의 저기를 일으키느냐 이거는 웃기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는요 아직도 한 11월 한 달은 제가 봐드릴게. 11월. 네, 아직 11월. 11월 한 달은 더 봐드릴게. 왜냐하면 이게 빌드업일 수도 있어요. 아, 빌드업이다. 아니, 그러니까 시나리오 중에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특검으로 가서 김건희 특검 합시다. 네. 이렇게 나오면 당장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니까 일단 특감으로 약간의 소요를 일으켜요. 그러다가 여기서 뭐 홀대 받은 건 그렇다. 요번에 모욕 받고 홀대 받은 거는 한동훈 대표한테는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건 문제가 된다고 확실하게 네.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빌드업을 하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네. 거기서도 빌드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특검으로 가는 이런 과정에서 뭐가 될 수 있는 이거를 봐드릴게. 그 당분간. 지금 특감 특별감찰관 카드 꺼내든 이유를 이렇게 뭔가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군. 아니 그러니까 특감 카드는 예. 특검을 피하는 척 특검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아하. 협박 카드다. 그 정도로 용산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밀당을 할 수 있는 그게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은 요만한 거를 밀당하는 거죠. 예. 진짜 정치인이라면 이럴 때 딱 카드를 내놓고 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국힘이 살아날 방법은 왜냐하면 대통령의 추상 같은 더군다나 네. 검찰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난 거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조금만 범죄뿐만이 아니라 왜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다 이걸 막아쓰고 있는 거냐. 왜 특검을 모든 걸 거부를 하고 있는 거냐. 왜 검찰은 명태균도 보호하는 것 같고 김건희는 말할 것도 없이 보호하고 예. 이러고 있는 거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나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처리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도 다 부르짖는 대로 네. 김건희를
적어도 우리가 단두대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해봤자 재판 심판대에 세우는 것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합시다. 사법 이 처리를 받게 만듭시다. 이것까지 하는 것조차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카드를 하나를 내놓음으로 해서 국힘 전체 또는 윤석열 정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에 이 한동훈이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답은 근데 나와 있는 못하지. 것 같긴 한데 정답이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윤석열 정권은 지금 윤석열은 네. 뭐 김건희는 꼼짝도 안 하고 난 안 할 거야 오빠 뭐 이러면서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11월 중순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심판 11월 15일, 25일 그러면서 지금 선고가 우크라이나 됩니다. 북한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한 외환 네.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 결과 이런 걸 보면서 전쟁과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이건 뭡니까 와이프 하나 감싸려다가 네. 나라를 갖다가 지금 그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탄핵감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요. 북한 지금 파병 우리 또 뭐 우리 지금 물자 사살 무기 지원도 어쩌면 좀 여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얘기하는 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저기 조폭이 네. 의료했다라는 거 보고 그다음에 어저께 선거 마지막 날까지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서 아니 이건 국힘도 돌았나? 아니 왜냐하면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런 조사를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명확해야 돼요. 누가 의뢰한 건지, 그쵸. 어디서 한 건지, 조사 방법은 제대로 된 건지, 그 다음에 돈은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게 국힘의 그러니까 이거 죄송합니다만 국힘의 워낙 DNA 중에는 그 공짜로 받아먹는 게 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정당이잖아요. 정상적인 정당이잖아요. 아 정상적인 정당인데 정당이잖아요. 공짜로 받아먹을 뿐만이 아니라 검찰 출신의 후보, 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오니까 이건 네. 뭐냐면은 우리는 조사 안 들어올 거야.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네. 거야.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감증이 생긴 걸린 거 겁니다. 아니냐. 그 불감증에서 이거를 더군다나 위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가 네. 얘기했든지 이 보고서를 참고해봐. 이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이게 국힘이 국민의힘 내부에 네. 자율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그때 센터에 누가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였었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무슨 뭐 개혁? 아니 자정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개혁이야 도대체. 자, 오늘 이제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야 2+2 회동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이제 만나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2니까 네. 서로 간에 왜냐하면 저는 오늘은 저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부에 브리핑하는 거는 아주 뭐 큰 거 더구나 네. 지금 외교 안보에 대한 위기 또 경제 위기에 대한 뭐 개괄적인 이런 거 나올 테고요. 네. 아마 김건희 여사 건이나 뭐 특검이나 특감건에 대해서는 아마 뭐 내부에서 얘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지금 서로 간의 입장은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얼르고 달래가지고 얘네들 이거 아니면 도저히 뭐냐면 뭐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김건희를 내놓지 않고서는 국힘이 무사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리고 국힘의 미래는 한동훈한테 달려 있어 이거를 갖다가 한쪽에서는 설득하려고 그럴 테고 한쪽에서는 자 특감까지는 못하겠으니까 그냥 특검까지는 못하겠으니까 특검을 특감 얘기라도 좀. 근데 그거는 어림도 안될 없는 거고, 얘기예요. 예. 특검에 대한 약간의 조율 차원의 시나리오는 조금 얘기가 될 수 있을 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예. 국힘 쪽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11월 달에 정확하게 국정조사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의장에 지금 이제 혈단만 남았는데 국정조사 가고 하고 저거 떨어지고 앞으로 지지율이 10% 떨어지고 나면은 특검으로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이번 주말 11월 2일인가요? 민주당 장애 집회가 열립니다. 또 국민의힘이나 뭐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집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은 방탄도 못 하잖아. 그리고 방탄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네. 사법 처리 전에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선거만 지금 남았는데 사실은. 네. 사법 지금 과정을 다 밟고 제대로 밟고 있잖아. 네. 수 없는 압수수색을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형까지 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그쪽에서는 아예 수사도 제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기소도 안 하지 않습니까? 특검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쪽이 방탄이죠. 그러니까는 납득하기 어떡합니까? 어렵다. 예. 나가서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장애 집회한다면? 지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여러 가지가 볼록 이제 지금 이제 네. 화상이 터지기 전에 지금 이제 어저께 조국 혁신당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국감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정조사에 대한 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특검법이 통과가 14일 날 통과가 되겠죠.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가 터지는 시점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아직도 마지막 그 목소리 안 나왔잖아요. 목소리가 있다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목소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목소리가 있다라는 목소리 들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목소리에 관련 그동안은 목소리에 관련된 거를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 명태균의 그 태블릿 피싱가 네. 어딘가에서 확보했다라는 것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나왔잖아요. 네. 검찰 지금 덮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만약 거기서 덮고 있는다는 게 이게 확실해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완전 폭발하는 거죠, 민심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 향해서 따끔한 일침 김진애 의원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품격 뉴스 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